몸살이 걸렸어요. 여행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목 감기는 아직 안 나가지고 목 보호를 좀 하려고 이걸 좀 메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목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긴 시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걱정은 뭐냐면은, 야,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정치가 아니라, 그 친구의 이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정의 해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이제 아무래도 가족 상담을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이제 한 가족이 너무 이제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뭐 밥 먹고 들어왔다가 친구 만나러 뭐 나간다거나 술 한잔 하러 나가고, 또 남편이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또 뭐 골프 치러 나갈 수도 있겠죠. 골프 연습장에 간다거나. 그러면은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또 자기하고 취미가 안 맞으면은 뭐 이제 동네 아줌마하고 수다를 떨어 간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동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뭐 또 찾아서 만나러 나간다거나, 그리고 뭐 이제 애는 또 뭐 게임방에 게임하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식사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밤의 문화가 워낙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놀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서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니, 어딜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자기들도 돌아다니면서, 부부도 사람도 돌아다니는데 애한테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고 말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도 그런 거예요. 굉장히 냉랭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가면은 돈만 쓰면은 돈 쓰면 술 사주면은 좋다 하는 친구 많은데, 와이프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죠.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이, 모르겠다. 니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나도 내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올게. 이러면서 나가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에도 또 재밌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요즘은 워낙에 이제 뭐 인터넷의 발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밴드 모임, 뭐 카카오 스토리 많잖아요. 그럼 모여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건전하겠지만 나중에는 무슨 또 이제 친구들끼리 어떤 그런 이제 네가 너무 좋다. 옛날에 내가 너를 특별히 눈여겨봤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남편은 진짜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관심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했다. 그러면 집에 와서는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아이와 부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들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술 중독, 혹은 뭐 섹스 중독, 혹은 뭐 이제 뭐 관계 중독, 이렇게 중독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따로따로인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회 현상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로 가족 안에서 서로 이제 거짓과 배반, 이런 게 난무하잖아요. 가족은 사실은 하나의 가장 완전한, 내가 볼 땐 동지가 돼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집단, 가족 집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체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아다니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밖에도 적이고 뭐 안에도 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지, 동지인 줄 알았는데 적이었고, 뭐 이래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그런 가정이 전체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좀 되는 것 같느냐고. 내가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라. 50% 넘는 것 같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넘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자기의 놀이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제 뭐 건전한 쪽이면 좋은데,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어라 마시라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건전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쾌락 쪽으로, 재미 쪽으로 이제 너무 많이 치중하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너무 이제 많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같은 모양의 집안에 살잖아요. 방 2개 아니면 3개, 뭐 그죠? 부엌도 비싸게 생겼고 다 안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안에 오면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원이 있고 이런 데서는 뭐 꽃이 피는 것도 보고 물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 안에 오면은 할 일이 이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뭐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서 자기들 놀이를 하고 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또 결혼할 당시부터 어떤 그런 끈끈한 서로 간의 믿음 뭐 이런 것보다는 비전, 뭐 스펙, 나중에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먹여 살려줄래? 네가 나를 얼마나 멋진 그 자리로 가게 해줄 수 있을지, 네 끈이 얼마나 되나 보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팽배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해체가 더 빨리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 중독 문화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가정 하나 한 사람이 바로 잡히는 것,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이제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한국에서 힘들고 멋진 일 한다면서 독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뭐 홈캉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제 일하는데 너무 지쳐갖고 피곤해서 바캉스 간다 뭐 이런 개념도 이제는 좀 희미하고 홈캉스 집에서 그냥 쉬련다.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아니면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 특급 호텔 가가지고 이제 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돈도 아깝고 그냥 내 태국 갔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 시키고 호텔에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태국인 것처럼 하고 화려하게.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태국 가면 진짜 가는 거지. 태국 가다 거짓말하고 우리나라 특급 호텔 가서 논다. 야, 진짜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진짜 나는 내가 볼 때는 끔찍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그 거짓말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시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품이 있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는 선의의 거짓이야.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다. 또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상처내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문화 역시도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일에 지쳐서 그것마저도 싫다 이러면은 우리의 건강한 어떤 인간성 회복은 점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때 정말 우리는 큰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남 한쪽에는 난개발이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은 아름다움이 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이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옐로스톤에 가서 놀라운 것은 자연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국립공원 뭐 거기 들어가는데 돈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을 내고 결심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얼마든지 난개발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상류층만 가게 한다 해가지고 그게 완전 그거 온천이잖아요. 그 온천에다가 온갖 화려한 걸 해가지고 일반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갈 수도 없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불행. 그 또한 정말 끔찍한 불행이죠. 근데 이제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국립공원을 1호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딱 들어가면은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워낙에 긴 거리가 높다 보니까 막 가파르게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높이는 한 2,400m 정도 되는 높이에서부터 거의 대평원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완전 바다만큼 넓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완전 끝이 안 보이는. 완전히 보통 호수는 이렇게 둘러싸이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인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호수는 완전히 바다처럼 넓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예, 저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후세로서 무한 감사를 드린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느낀 건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있는 곳이 그대로 있다면 과연 백두산과 금강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금강산을 갔었던 이제 영국의 그 탐험가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지구가 종말을 한다면은 마지막에 완전히 보호하고 싶다 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금강산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진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놀라운 것이 그 옐로스톤이나 글레이셔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진짜 그 거룩함, 그 경이로움이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의 탐험가가 옐로스톤에 왔을 가능성은 높겠죠. 아무래도 그런 탐험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금강산에 대해서 그런 찬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도 이제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옐로스톤에 와보니까 금강산이 더욱더 가보고 싶더라는 거죠. 백두산도 그렇고. 백두산도 이제 2700 조금 그 2700 정도 이제 되는 그 곳에 이제 이렇게 화산이 있잖아요. 화산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옐로스톤에서 그 밑에 용암이 흐르고 위에 막 그 이제 수증기가 막 완전히 두꺼운 수증기 있잖아요. 그것이 막 땅에서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와 그냥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물은 막 분화구가 있어가지고 뽀글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분화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책에서 보면은 생텍쥐베리가 다 직접 그린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별이 이렇게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분화구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생긴 모양이 옐로스톤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텍쥐베리가 여기 왔다 갔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린 왕자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장미를 심어놨다는데 거기는 뭐 이제 꽃은 있을 수가 없죠. 땅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이제 버팔로가 그 아슬하게 여기서부터 저 멀리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수증기가 쫙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버팔로가 어디서 더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수증기 속으로 완전히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영화 좀 이상하네. 하여튼 그 고요하게 있잖아요. 완전 그 어마어마한 존재감. 근데 버팔로는 이제 내가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죠. 멀리 자기를 보는. 근데 버팔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버팔로가 나인가 내가 버팔로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자가 말한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그런 생각도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면서 자연에서 어떤 그런 그 위대함 그리고 내가 자연에서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막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게 막 그 달려가다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그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두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내 힘든 시간 80%는 나의 이 행복한 20%가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열정이 또 일어나고 또 그 열정은 또 행복으로 보상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가정이
해체되고 서로가 막 속이고 쏟고 하는 그런 데서 서로가 위로하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게임만 하고 왔겠냐 하면서 걔를 위로해주면은 오히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네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게임 한다고 해서 나쁜 애는 아닌 거죠. 게임 잘 하고 왔냐, 그래. 오늘 게임 잘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생산적인 걸 좀 해봐 하고, 이제 조용히 예쁘게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놀이하는 것도, 엄마, 아빠, 아이, 가족끼리 함께 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이 가족이 같이, 뭐, 금강산을 갈 수 있을까? 백두산, 설악산, 이면 어때요? 설악산도 멋있잖아요. 갈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는, 예. 속이지 않는, 예. 내 친구가 너무 걱정을 해서 제가,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 도지사님께서 삼성에다가 이제 경고장을 날린 거죠.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삼성이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에서 이런 큰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CO2라는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일은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 숙련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것을 하청에 줘가지고 완전 이제 20살 그 어린 애가 경험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그거 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무경험 애가, 그 애가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 외주화 중단하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예, 내가 다 내 일처럼 마음 아프게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나 자신이 인간성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내 자신이. 그러니까 참 이제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성 회복인데요. 그 안에는 투명한,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그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가 너무너무 깊어가 완전 부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또 대통령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업 총수가 잘못했을 때는 법이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인간을 죽이면 되느냐 하면서 법이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드는 정치를 삼성이라는 이 부패한 족벌 체제가 완전히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 비자금을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뜻값을 삼성에서 먹이고, 삼성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뭔가요? 거기서 돈을 받았으니까, 또 삼성 장학생들도 많잖아요, 법 쪽에는. 그러니까, 이 법을, 이 몇몇을 위해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족벌 체제를 위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우리 주권자들의 돈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 양성태 이 대법관이 로비한 돈이, 이제 법원장들 모아놓고 로비한 돈이, 예, 우리 주권자들의 피 같은 혈세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법원장들을 불러가지고, 연수한다면서 불러가지고 5만원 건을 하루 동안에 2억 7천만 원, 5만원 건, 그 많은 5만원 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이런 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완전 현금으로 안 들키게, 예,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저것끼리
완전 돈봉투 잔치하고 있었는 거예요. 1인당 800에서 2,400만 원. 뭐 급수대로 나눠줬는지 나중에 이제 매수하려고 니 내 돈 먹었지. 내 돈 먹었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이 쓰고 있으니까 이 법이 이게 원래 법의 기능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패의 늪이 더욱더 깊고 깊어져 가지고 OECD에서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 1위라는 겁니다. 예. 지금 대기업 족벌 체제, 특히 삼성의 이 족벌 체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잖아요. 대기업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주권자의 국민연금을 건드렸는데 이것을 똥파리 대장 이 이정열 이 매국노 이 나쁜 놈이 국민청원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누군가요? 이놈도 똥파리 이정열도 그 어디 저기 법원 이런 데서 이제 뜻값 받았겠죠. 잘리기 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달콤한 똥 묻은 돈의 달콤함이 똥파리니까 그게 그리워가지고 지금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품격시대 하면서 똥 묻은 주제에 똥파리 주제에 품격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정은호 게이트에서 최유정이가 그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니 도박 그거 하는 사람 빼준다고 도박한 사람 도박에 완전히 물든 사람 빼주느라고 100억 받아냈다는데 야 진짜 도박한 사람한테 100억 받아내려고 이 여자가 한 짓거리가 뭔가요? 위에 돈 다 먹였잖아요. 양선태 이런 인간한테 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들이라고 하기 부끄러워요. 진짜 대한민국의 이 사법 이 사람들 이거 바로 안 잡으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상호 기자, 저는 뭐 이상호 기자 이분이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는 완전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기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뜻값 엑스파일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그 20년 동안 했던 MBC 기자 생활에서 물러나가지고 완전 온갖 힘든 일, 그러니까 이제 고발 뉴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이분은 이제 알고 보고 느끼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처절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거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김춘휴라는 그 삼성 전문가시더라고 이분이 삼성 전문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분이 삼성의 부패 상황, 삼성 족벌의 부패 상황을 사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얼마나 창피한가요? 이미 다 알아요, 이런 나라가. 미국도 다 아는 거야. 삼성의 부패한 족벌 체제를 정말 창피해. 이 사람이 여기 전문가고, 그 다음에 민동기라는 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호 이분은 이제 아주 저명한 기자님이시죠.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삼성 전문가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진짜 이 삼성 족벌 적폐를 어쨌든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로 희망이 없다. 전 그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드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바이!